자, 삼반고등학교 기말 2학년 학습지 마지막 페이지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그동안 열심히 달려오셨고, 그 다음에 매일매일 세 문제 혹은 네 문제 한 페이지씩 이렇게 영상 업로드를 시켜줬는데, 사실 문제 난이도가 쉬운 건 아닙니다. 문제가 쉽지 않기 때문에 하루에 이걸 다 풀어낸다는, 한 번에 다 풀어낸다는 건 어려워, 처음에. 그래서 하루에 조금씩 풀어나가자는 취지로 올리게 되었고, 이제 진짜 시험 직전이고 마지막 페이지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까지 온다고 고생했어. 근데 여기까지 온 게 아까워서라도 이 마지막 세 문제까지 완벽하게 좀 잡아서 시험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문제풀이 바로 들어갈게요. 수열 AN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이렇게 되어 있네. 자, 가조건 먼저 볼게요. 모든 자연수 K에 대하여서 A의 4K는 R의 K제곱 이렇게 나와 있네. 그러면 하나씩 좀 번역해서 들어갈게, 얘는. 자, 얘부터 번역해 볼게. 어차피 모든 자연수 K에 대해서 라는 문장이 있으니까 K에 사실 1부터 넣었을 때 싹 다 성립한다는 소리거든. 그럼 몇 개 넣어보자. K에 1 넣으면 A의 네 번째 항은 R의 1제곱과 같다 이런 소리고, 그 다음에 2를 넣으면요 A의 8 여덟 번째 항은 R의 제곱과 같다. 3 넣으면요 A의 12는 R의 세제곱과 같다 이런 식이 나오거든. 어쨌든 지금 3까지 넣었지만 쭉쭉쭉 넣는다 생각했을 때 요게 성립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4, 8, 12에서 걸리지. 뭔가 4개씩 좀 규칙이 보이지 않을까 싶어. 예상해보면. 자, 그 다음 문장 보면은 단 R은 0에서 1까지인데 절대값 R이 0에서 1까지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 그러면 요것도 좀 한번 번역해 놓고 들어가자. 자, 절대값 R이 0에서 1까지다 요런 얘기는 요렇게 번역해야 돼. R이란 녀석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 노는데 단 R은 0은 아니어야 된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요 절대값 풀어내서 범위 나타내는 건 어렵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 자, 어쨌든 가조건에서는 뭔가 좀 직관적인 힌트보다는 좀 두rum실하게 R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 자, 그다음 나아 조건 볼게요. A1이 뭐보다 작고 0보다 작고 음수란 소리지.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드디어 수열에 대한 힌트가 조금 더 주어지네요. an 플러스 1은 직전항에다가 3을 더하거나 직전항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 그러니까 2로 치고 음수 마이너스를 달아달라는 소리지. 근데 직전항에다가 3을 더하는 경우는 절대값 an이 5보다 작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직전항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배 해주는 거는 절대값 an이 5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래. 그럼 이 범위도 좀 표현해 놓고 가자. 절대값 an이 5보다 작다는 거는 사입 범위가 뽑혀야 되지. 즉 수열 an, 그러니까 직전항이 마이너스 5에서 5 사이에 노느냐를 묻는 거고, 절대값 an이 5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는 직전항 an이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같거나 혹은 an이 5보다 크다. 요렇게 두 가지 범위 내에서 지금 직전항에다가 3을 더하거나 직전항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해달라 요런 얘기네. 자, 그랬을 때 뭘 물었냐면 절대값 am이 5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그러니까 조금 전에 나아 조건에서 본 경우 요런 친구들의 형태겠죠. 요 친구들의 형태, 얘네를 만족시키는 100 이하의 자연수 m의 개수를 p라고 할 때 p 플러스 a1의 값을 물었거든. 그러니까 지금 여기 개수도 구해야 되고 첫 번째 항도 구해야 되는 상황이야. 그러면 천천히 하나하나 좀 찾아 나가 볼게. 일단 내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부터 좀 쓰자. 확실하게 알고 있는 건 뭐냐면 일단 A의 4, 네 번째 항이 얼마라는 거, R의 1제곱이라는 거 정도는 알고 있단 말이야. 여기까지 이해가 되지. 자, 그런데 여기 네 번째 항이 R의 1제곱이란 걸 알고 있는데 잘 봐. R의 1제곱이라는 녀석은 R은 어쨌든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거든. 그러니까 뭐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뭐 4분의 3 요런 것들이란 말이야. 자, 그런데 뭐라 돼 있냐면 절대값 an이 5보다 작으면 직전항에다 3을 더해달라 했거든. 그러면 요 다음 항인
a의 5 다섯 번째 항 같은 경우에는 직전항 a4에다가 얼마를 더한다? 3을 더한다 생각하면 되지. 그러면 직전항은 a의 4 얘는 우리가 아래 1제곱이라는 걸 알고 있단 말이야. 자, 요런 식으로 다섯 번째 항을 약간 예상을 좀 해볼 수 있겠다는 거야. 자, 그럼 그 다음 항, 여섯 번째 항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자, 그럼 여섯 번째 항은 여기 R에다가 3을 더해놨거든. 근데 아까도 봤지만 얘들아, R은 뭐 2분의 1, 뭐 3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3 요런 분수꼴이어야 돼. 근데 1일 절대 1을 넘을 수가 없단 말이야. 근데 거기다 3을 더해놨지. 그러니까 대략 4점 얼마 얼마 얼마가 될 거 아니야. 내 말 동의해? 그럼 4점 얼마 얼마 얼마니까 어쨌든 an이 5보다 작지, 직전항이. 그러면 결국 직전항에다가 얼마를 더한 값을? 3을 더한 값을 쓰자는 거야. 그럼 직전항에다가 3을 더할 거니까 지금 얘는 r 플러스 6이 되겠네. 이해가 되지? 자, 그 다음 항, 일곱 번째 항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할 거야. 자, 그럼 일곱 번째 항은요, 좀 전에 직전항, 여섯 번째 항이 r 플러스 6이었거든. 근데 얘는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고 0은 아니래. 근데 거기다 6을 더해놨으니까 대략 6점 얼마가 될 거 아니야. 7은 넘지 않겠지만. 대신에 그러면 직전항의 절대값이 5보다 크거나 같은 상황이잖아. 그럼 어떻게 해달래?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해달래요. 그러면 직전항에다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하면 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분의 r 마이너스 3 요런 형태로 뽑히게 될 거라고. 동의하지? 자, 그 다음에 여덟 번째 항 생각하자. 여덟 번째 항 같은 경우에는 잘 생각해야 돼. 어차피 r이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였거든.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도 어쨌든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여야 돼. 근데 거기에서 지금 3을 빼놨네. 그럼 얘도 절대값 an이 5를 넘어설 순 없어. 그러면 직전항에다 얼마 더해달라고? 3을 더해달라고. 그러면 직전항에다 3을 더하면 얘는 마이너스 2분의 r이란 형태로 들어오겠네.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아까 초반에 뽑아놨어. 뭘 뽑아놨냐면 여덟 번째 항은 r의 제곱과 같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얘가 지금 r의 제곱이랑 같아야 되는 거야. 즉 마이너스 2분의 r이랑 r의 제곱이랑 같아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 그러면 뽑읍시다. r 값을. 마이너스 2분의 r과 r제곱이 같대요. 양변 2배 줄게요. 양변 2배 주면 2r제곱은 마이너스 r과 같아지지. 자, 그 다음 마이너스 r을 좌변으로 넘기면 플러스 r로 넘어오지. 그러고 나서 r로 묶어버리면 r 곱하기 2r 플러스 1은 0이다 이렇게 되는데 0 되는 r값 찾아보면 뭐 또는 0 또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어야 되거든. 근데 분명 가조건에서 뭐라 했냐면 r값은 0은 아니어야 된다 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r값은 남길게요. 따라서 내가 찾고 있던 r값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다라는 소리야. 자, 이해가 되지? 자, 그럼 r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란 걸 찾았어. 그러면 내가 결과적으로 찾아야 되는 거는 절대값 am이 5보다 크거나 같아지는 100 이하의 자연수 개수도 찾아야 되지만 a1 값도 찾아야 되거든. 첫 번째야. 그러면 r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인 걸 알았으니 약간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a1 첫 번째 항을 좀 찾아주고 싶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지금 a의 4, 네 번째 항이 지금 r의 1제곱이란 걸 알고 있어. 근데 좀 전에 찾아놨지. r의 1제곱인데 r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란 걸 알았단 말이야. 그러면 얘를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세 번째 항 찾을 거고, 그 다음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두 번째 항 찾아줄 거고, 다시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최종적으로 첫 번째 항이 어떻게 될 건지를 예상을 좀 해보자는 거야. 이해가 되겠어? 자, 그러면 찾아볼게요. 잘 따라와봐. 지금 네 번째 항이 마이너스 2분의 1이었거든?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직전항에다가 3을 더하거나 직전항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하는 형태야. 그럼 생각해보자. 직전항에다가 직전항에다가 플러스 3을 해서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왔다는 거는 직전항은 빼주면 되지. 얘는 마이너스 2분의 7이거나 혹은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해서 얘가 왔었을 거니까 1이어야 된단 말이야. 이해가 되지? 자, 근데 요 경우는 직전항에다 3을 더하는 경우는 절대값 an이 5보다 작은 경우거든. 근데 지금 절대값 an이 5보다 작으니까 이렇게 넘어가는 과정이 가능할 거라고. 자, 그 다음 얘는 직전항에다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할 수 있는 경우는 요 녀석의 절대값이 5보다 커야 되는데 절대로 얘가 5보다 커질 순 없지. 그러니까 얘가 1은 아니었단 소리겠네.
따라서 세 번째 항은 얼마였다? 마이너스 2분의 7이었단 소리야. 이런 식으로 역으로 고스로 올라가서 생각을 좀 해보자는 거야. 자, 그럼 이번에도 3을 더해서 왔거나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해서 왔겠지. 그럼 3을 반대로 빼보자. 3을 반대로 빼보면 얘는 어떻게 되는데, 3을 뺀다는 소리는 마이너스 2분의 6을 하겠다는 소리거든.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3이 되겠네.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해서 마이너스 2분의 7이 나왔다는 거는 직전항이 7이었다는 소리거든. 그럼 생각해봐. 절대값 2분의 13은 뭐 대략 6점 얼마일 거 아닙니까? 그럼 얘가 절대값 AN이 5보다 작은 경우가 연출이 안 되거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절대값 AN이란 거는 5보다 커지지. 그러니까 이번에는 얘가 가능한 상황이겠네. 따라서 두 번째 항은요. 마이너스 2분의 3은 안 되고 7이었단 소리겠네. 자, 마지막으로 이제 A1 찾아주면 돼. 자, 얘들아, 여기서 3이 더해서 왔다는 거는 여기 직전항 자체는 뭐가 되거나 4가 되거나 마이너스 2분의 1이 곱해서 7이 됐다는 거는 반대로 여기 들어온 녀석은 마이너스 14였다는 소리거든. 이해가 되지? 자, 그럼 생각해보자. 얘가 되려면 절대값 AN이 5보다 작은 경우가 가능하지. 여기도 근데 웃긴 건 절대값 AN이 5보다 큰 경우가 가능하단 말이야. 선생님, 그럼 A1은 둘 다 되는 건가요? 아니지. 여기서 놓칠 수 있는 조건이 하나 더 있었어. 나 조건 가장 처음에 첫째 항은 0보다 작다고 되어 있거든. 그러면 누구는 버리고 4는 버리고 마이너스 14만 택해주면 되겠다는 거야. 따라서 내가 지금 계속해서 찾고 있던 첫 번째 항은 최종 얼마가 마이너스 14가 정답이 됐다는 말이야. 무슨 말인지. 그럼 지금부터 이제 내가 찾아야 되는 거는 뭐냐면 마지막 요것만 찾으면 돼요. 절대값 AM이 뭐보다 5보다 커지는 경우라고. 자, 지금 그러면 상황을 좀 볼게 얘들아. 쭉 나눠가지고 얘가 아까 1제곱이었지? 쭉 나눠서 첫째 항부터 넷째 항, 다섯째부터 여덟째까지 썼거든? 내가 아까도 약간 언지를 줬었지만 4, 8, 12, 16 이렇게 끊기니까 뭔가 4개씩 좀 힌트가 보이지 않을까 싶거든? 그래서 나도 지금 4개씩 이렇게 좀 맞춰서 쓰려고 노력을 좀 했어. 자, 그 다음에 여기 다음 것들을 조금 예상을 해볼까? 그러니까 9번째 항, 10번째 항, 11번째 항, 12번째 항까지 갈 건데 어쨌든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거는 12번째 항은 고정이거든? 12번째는 아래 세제곱이었는데 아래 마이너스 2분의 1이었단 말이야. 그럼 얘는 세제곱 해보면 얼마가 나온다? 마이너스 8분의 1이 나온다. 요걸로 고정이란 말이야. 근데 얘들아 생각해봐. R 값이 지금 마이너스 2분의 1이거든? 그럼 가면 갈수록 여기 들어오는 네 번째 녀석들은 4, 8, 12, 16 얘네는 마이너스 2분의 1의 거듭제곱 형태거든?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에 뭐 4분의 1, 마이너스 8분의 1, 그 다음에 16분의 1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 0에 엄청 가까워지겠지. 거듭제곱 하면 할수록. 10번 거듭제곱한다 생각해봐. 그럼 어떻게 돼? 1024분의 1 되니까 훨씬 더 0에 가까워진단 말이야. 1보다 훨씬 작아질 수밖에 없어. 그런데 생각 잘해봐. 여기 다섯 번째 항은 R에다가 3을 더했지. 그럼 그 다음은 R제곱에다 3을 더하지 않겠나? 그 다음에 R 플러스 6이지. 그럼 여기는 R제곱 플러스 6 되겠지.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분의 R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R제곱 마이너스 3으로 들어올 거거든. 그러니까 어쨌든 R제곱 마이너스 2분의 R제곱인데 여기 들어오는 요 녀석들은 계속 가면 갈수록 어쨌든 1에서 멀어지고 0이랑 가까워질 거란 말이야. 근데 거기다가 3을 더하고 거기다 마이너스 3을 뺐거든. 그럼 여기 두 개에서는 최소 5를 넘을 수는 없을 거란 말이야. 그럼 어디에서만? 여기에서만 5를 넘을 수밖에 없어. 그럼 위에서도 보면 여기서 5 넘고 여기서 5 넘잖아. 이해가 되나? 그럼 확인만 좀 하자. 확인만. 그러니까 예상을 한 거야, 지금은. 자, 여섯 번째 항 생각할게요. 자, 여섯 번째 항은 좀 전에 R제곱이었거든? 직전항이. 그럼 R제곱은 지금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계속 0에 가까워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절대값 AN이 5보다 작은 상황이지. 그럼 직전항에다가 얼마를? 3을 더해줄 거니까 얘는 R제곱 플러스 3으로 뽑힐 거라고. 자, 그 다음 항은 일곱 번째 항이어야 되거든? 그럼 일곱 번째 항도 역시 마찬가지로 얘가 절대 1을 넘어설 수는 없지. 그럼 얘, 거기에다 3을 더해냈으니까 대략 뭐 3점 얼마가 될 거라 말이야.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직전항에다 3을 더한 6이 들어올 거고. 자, 그 다음 들어오는 얘는요? 미안해. 지금 내가 여기 숫자를 완전 이상하게 썼네. 여덟 번째 항 다음이니까 아홉 번째 항이고, 열 번째 항, 그리고 11번째 항이어야 되지. 그 다음 얘는 R제곱은 어쨌든 1을 넘어설 수는 없지만 여기서 이미 플러스 6을 가졌기 때문에 절대값 AN이 5보다는 커질 거 아니야. 최소한. 이해되지? 근데 거기에다
그러면 직전항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배를 해주면 되니까 얘는 마이너스 2분의 r제곱 마이너스 3 떨어질 거라고. 어쨌든 얘도 직전항에다가 미안해요. 어쨌든 얘도 절대값 an이 5보다 작으니까 넘어가면서 플러스 3을 해줄 거니까 얘가 그대로 이렇게 들어오는 형태일 거거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자,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여기 들어오는 두 번째 들어오는 얘네 말고는 절대로 뭘 넘을 수가 없다. 절대값이었을 때 5를 넘을 수가 없거든. 그럼 2부터 시작해서 4개씩 커지지. 그러면 봐봐 얘들아. 1에서 100까지 4의 배수로 생각해봐. 그러면 몇 개 들어오는데 총 1에서 100까지? 여기 밑에 적어줄까? 1에서 100 사이에 4의 배수라는 건 4부터 시작해서 딱 100까지 가는데 몇 개 나와? 25개 나오지. 근데 지금은 2부터, 그러니까 똑같이 1에서 100 사이 숫자긴 한데 2부터 시작해서 4씩 커지거든? 그럼 마지막에 들어온 거 98이지 않겠나? 2 빠졌으니까. 이해가 되지? 얘도 개수가 몇 개겠다? 25개가 동일하게 나오겠다는 거야. 이해가 되지? 그럼 잘 봐. 여기 형광펜으로 좀 칠해줄게. A2, 그 다음에 A6, 그 다음에 A10, 그 다음 뭐 14번째, 18번째 쭉 해서 다 쓰면 결국 98까지 가는데 몇 개가 나오겠다? 25개가 나오겠다는 거거든. 근데 중요한 건 아까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 14였거든. 그럼 얘도 유일하게 절대값 an이 5를 넘어선단 말이야. 그럼 25개에다가 얼마를 더해준? 1개를 더해주면 되니까 따라서 몇 개가 되겠다. 100 이하의 자연수 m의 개수 p는 몇 개가 되겠다? 26개가 되겠다. 자, 그 다음 좀 전에 an은 마이너스 14였거든. 즉 26에서 14를 빼달라는 게 목적이니까 요 문제의 정답은 최종 12가 요 문제의 정답이 되겠다. 그래서 얘들아 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가조건 번역하는 것도 좀 까다로울 수 있고 나조건 가지고 4개씩 이렇게 끊어가는 형태를 그려내는 게 어려울 수는 있거든요. 근데 내가 만약에 학교쌤이었으면 여기를 4K가 아니라 3K나 5K로 바꿔서 출제를 좀 할 것 같아. 이해가 되겠지? 혹은 아래 값의 범위를 좀 다르게 해줄 수도 있고 밑에 함수를 좀 다르게 해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사람마다 스타일은 다르지만 제가 학교쌤이었으면 여기서 4K가 아니라 뭐 5K, 6K 그런 식으로 규칙이 좀 돌 수 있게끔 좀 문제를 출제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가조건에서 뭔가 4개씩 끊어서 규칙을 좀 이룰 것 같다라는 약간 의심은 좀 할 수 있었다고.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좀 처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어서 마지막 페이지 두 번째 문제 풀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항이 자연수여야 한데 요런 거 빠뜨리면 안 되지. 그래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수열 an에 대하여 a의 9, 그러니까 9번째 항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각각 라지 m, 스몰 m이라고 있을 때 요 최대 최소값의 합을 구해달래. 문제만 놓고 보면 약간 컴팩트하거든. 결국 9번째 항의 최대 최소값을 찾는 게 문제니까. 자, 그럼 한번 봅시다. 7번째 항은 얼마여야 한대? 40이어야 한대. 그리고 모든 자연수 m에 대하여 an 플러스 2는 직전항과 그 전항 두 개를 더하거나 혹은 직전항에다가 3분의 1을 곱해달래. 근데 직전항과 그 전항을 더하는 거는 an 플러스 1이 3의 배수일 때, 그러니까 직전항이 3의 배수일 때 가능한 거고, 그 다음 직전항이 3의 배수, 미안해. 3의 배수가 아닌 경우였네요. 그리고 직전항이 3의 배수인 경우에는 3으로 나눠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문제가, 선생님 기억이 맞다면 23년도 수능 15번 문제였던 것 같아. 그러니까 약간 수열 파트에서 좀 킬러 문항으로 출제가 됐었던 것 같은데, 이 문제를 실제 시험장에서, 그러니까 쌤은 시험을 치진 않지만, 실제 선생님도 처음 문제를 풀 때 약간 계산이 엄청 많다는 느낌을 좀 받았었고, 그 다음에 좀, 시간만 솔직히 충분하면, 흔히 얘기하는 노가다로 풀어낼 수 있을 것 같다는 그 느낌을 좀 받긴 했는데, 여러분도 쌤이랑 좀 비슷한 생각을 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처음에 했던 사고가 어떤 사고인지 나중에 좀 설명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그 사고로 아마 접근했을 것 같아. 어쨌든 한번 풀어볼게, 얘들아. 지금 상황 자체가 어떤 상황이냐면 잘 봐. 지금 나한테 줬어. 뭘 줬냐면 요쯤에 쓸게요. 일단 여기다 쓰자.
일곱 번째 항 자체가 40이라고 힌트를 줬거든? 그지?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항은 몇 번째 항이겠다? 여덟 번째 항이겠지. 그러니까 요 여덟 번째 항을 거쳐서 누구를 묻는 거냐면 최종적으로 아홉 번째 항의 최대값과 최소값이 궁금한 그런 상황이란 말이야. 이해가 되겠어? 자, 그런데 지금 계속 걸리는 게 직전항이 3의 배수인 경우랑 3의 배수가 아닌 경우, 미안해 내가 자꾸 잘못 읽네. 3의 배수가 아닌 경우랑 3의 배수인 경우로 나눠서 생각을 좀 해야 돼. 그러면 일곱 번째 항이 40이라는 거는 그 직전항 여섯 번째 항이 3의 배수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겠지. 왜냐면 여덟 번째 항은 일곱 번째 항이 지금 뭐가 아니야? 3의 배수가 아니니까 직전항과 그 전항 요거 두 개를 더해서 여덟 번째 항을 써야 되니까 어쨌든 우리는 여섯 번째 항이 3의 배수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조금 얘기를 나눠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여섯 번째 들어오는 요 항 가지고 얘기를 좀 나눠볼게. 첫 번째는 여기 들어오는 여섯 번째 항이 뭐인 경우를 생각을 하자 얘들아. 3의 배수인 경우를 생각을 좀 하자는 거야. 그러면 3의 배수일 때는 직전항을 그냥 3으로 나눠달라 했거든? 그럼 3으로 나누어서 40이 들어왔다는 소리는 그 직전항은 얼마였단 소린데 120이었단 소리겠지. 동그라미로 할게. 120이었단 소리겠지. 근데 지금 40은 3의 배수가 아니죠. 그럼 여덟 번째 항은 앞에 두 개를 더해서 가지고 와야 돼. 그러면 120이랑 40이랑 더하면 되니까 얼마? 160이 요 상황에 들어오겠지. 그 다음에 한 번 더. 160은 3의 배수가 아니죠. 그럼 아홉 번째 항은 그 직전 항과 그 전 항을 더해달래. 그러면 아홉 번째 들어오는 항은 뭐가 되겠다? 200이 되겠다. 요런 거야. 어쨌든 아홉 번째 항 하나는 예상을 좀 했다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내가 생각을 좀 해야 되는 거는 여섯 번째 항이 뭐가 아닌 경우? 3의 배수가 아닌 경우가 있을 거라고. 그럼 얘들아 3의 배수가 아니라는 거는 요런 거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나머지 정리할 때 요런 걸 좀 많이 하는 것 같아. 3의 배수가 아니란 소리는 두 가지 케이스로 구분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두 가지 케이스로 구분할 수 있는데 밑에다 그냥 이렇게 구분할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경우가 있겠지. 그리고 두 번째는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인 경우가 있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그러면 보자.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인 요 경우부터 좀 생각을 할게. 그러면 얘도 좀 웃긴 건 뭐냐면 요거 그 다음에 들어오는 게 40이지. 근데 지금 3의 매수가 아니니까 얘를 나눠서 얘가 들어올 수는 없거든. 즉, 그 전에 있던 다섯 번째 항과 얘를 더해서 40이 나와야 되는 경우야. 이해가 되지? 그러면 그 전에 있던 다섯 번째 항, 요 밑에다 좀 쓸게. 그 전에 있던 다섯 번째 항도 이제는 좀 예상을 해봐야 되는 거야. 이해가 되지? 근데 얘들아 생각 잘해봐. 미안해. 얘랑 얘랑 더해서 40이 나와야 되지. 그 말은 뭐라 생각해야 되냐면 여기에다가 얘를 빼면 얘가 나온다는 소리지. 왜냐면 요거 두 개 더해서 얘가 나오니까 이거에서 이거를 빼면 얘가 나올 거 아니야. 즉 40에다가 3k 플러스 1을 빼주면 결국 얘는 39 마이너스 3k가 나오겠지. 근데 39 마이너스 3k는 3으로 묶어지지. 즉 얘는 뭐의 배수라는 거야? 3의 배수란 소리야. 이해가 되나? 그럼 얘를 3으로 나눴을 때 누구랑 같아져야 돼? 그 다음 항인 3k 플러스 1이랑 같아져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얘를 3으로 나눠버리면 13 마이너스 k거든. 즉 3k 플러스 1이랑 13 마이너스 k랑 같아야 되는 경우야. 그럼 쓸게요 얘들아. 얘랑 13 마이너스 k랑 같아야 되는데 그러면 마이너스 k 넘어가면 4k 되겠고 1 넘으면서 12가 되지. 따라서 요 케이스에서는 k 값이 얼마인 경우야? 지금 3인 경우가 떨어지겠다는 거야.
이해가 되나? 그럼 마무리만 한번 좀 지어볼까? k 값이 3이란 소리는 3k 플러스 1. 지금 내가 계속 보고 있는 요 3k 플러스 1은 얼마였다? 10이었단 소리겠지. 그러면 봐봐. 여덟 번째 오는 항은 직전항이 3의 배수가 아니니까 얘랑 더해서 와야 되거든? 그럼 요거 두 개 더해버리면 40이랑 10이니까 둘이 더해서 얼마 떨어지겠다? 50 떨어지겠다는 거야. 그다음 한 번 더 50이란 숫자도 3의 배수가 아니지. 그러면 아홉 번째 항은 요 녀석과 요 녀석을 더해서 갖고 와야 되거든. 그럼 누가 떨어지겠다? 최종 90이 떨어지겠다는 거야. 요렇게 두 가지를 구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은 여섯 번째 항이 3의 배수가 아닌데 얘를 3으로 나눴을 때 2가 떨어지는 경우를 생각을 하자는 거야. 이해가 되지? 그러면 볼게요. 한 번 더 생각을 좀 해보면 돼. 이 직전항 다섯 번째 항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얘가 여섯 번째가 3의 배수가 아니니까 얘랑 더해서 40이 와야 되거든. 그 말은 여기 들어오는 얘는 40에다가 얘를 뭐 한 수랑 똑같다. 뺀 수랑 똑같을 거라. 그러면 40에다가 3k 플러스 2를 빼면은 어떤 식 나오는데 38 마이너스 3k 요런 식 나올 거라고. 자, 근데 좀 전에는 약간 좋았던 게 여기가 3의 배수가 뽑혔기 때문에 바로 얘를 3으로 치고 얘랑 같다고 식을 놨거든. 근데 지금 얘는 3의 배수야 아니야? 3으로 안 묶인다고. 그러니까 3으로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 이해가 돼?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 직전항 A의 4까지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거야. 이해가 되겠어? 자,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얘가 3의 배수가 안 되잖아 지금. 그지? 그러면 요 직전항 여기 들어오는 얘랑 네 번째 항 얘랑 생각을 좀 해보자는 거야. 이해가 되겠어? 그러면 무슨 상황이냐면 지금 얘가 3의 배수가 아니라는 거는 결국 얘랑 더해서 그 다음 항 3k 플러스 2가 나왔다는 거지. 그러면 여기에서 얘를 빼버리면 네 번째 항이 들어온다는 소리야. 이해가 되지? 그럼 3k 플러스 2에서 38 마이너스 3k를 빼버리면 몇 k가 들어오고 6k가 들어오고 2 빼기 38이니까 마이너스 36이 들어오지. 어라? 이렇게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얘가 3으로 묶어버리면 가로 안에 2k-12, 즉 얘가 3의 배수란 말이야. 그럼 얘가 3의 배수라는 거는 그 다음 항으로 넘어갈 때 3으로 나눠서 들어왔겠지. 즉 6k-36을 3으로 나누면 얼마가 되는데 2k-12지. 즉 2k-12랑 그 다음 항인 38-3k랑 어떻다? 같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럼 얘랑 2k-12랑 같지. 마이너스 3k 넘어오면 5k 되겠고요. 마이너스 12 넘어가면 50이 되겠네. 따라서 지금 요 케이스에서는 k 값이 얼마인 경우인데 10인 경우지. 그럼 k 값이 10이라는 거는 여기에다 10을 넣으면 얼마가 나오겠다? 32가 나오겠다는 거지. 그럼 이제 다음 거를 예상을 할 수 있다고. 얘가 32가 나왔지. 그러면 여덟 번째 항은 어쨌든 직전항이 3의 배수가 아니니까 얘랑 더해서 와야 되거든. 그럼 둘이 더해서 오면은 72가 떨어진다고. 자, 그런데 72는 3의 배수죠. 그러면 그 다음 항인 아홉 번째 항은 얘를 3으로 나눠줘야 되거든. 얼마가 들어오겠다? 24가 들어오겠다는 거야. 따라서 아홉 번째 항, 그러니까 봐봐 얘들아, 여섯 번째 올 수 있는 거는 요 세 가지가 끝 아니야. 그러니까 3의 배수이거나 3의 배수이가 아닌 경우인데 첫 번째 3의 배수인 경우 케이스를 골랐고요. 그다음 3의 배수가 아닌 경우도 요거 또는 요거일 거 아니야. 이해되지? 그래서 그거에 따른 각각의 케이스를 구해놨단 말이야. 이해가 되겠어? 그러니까 아홉 번째 항에 들어올 수 있는 거는 아무리 많아봐야 이거 세 개가 끝일 거라고. 그럼 최대값을 라지 m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들어온 200이 지금 라지 m일 거고 최소값을 스몰 m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들어온 24가 최소값이 되겠네. 그러니까 얘가 최대값, 그 다음에 얘가 최소값이란 소리겠네. 근데 문제에서 아까 m 플러스 n을 물었네요. 두 개를 더해달래. 따라서 최종적인 정답은 최대값과 최소값을 더해서 224가 요 문제의 최종 정답이 되겠다. 자, 그래서 얘들아, 아까 쌤이 말했지만 약간 쌤도 이거 처음 풀어볼 때 어떤 생각이 좀 들었냐면, 아니 이거 아홉 번째 항을 예상을 해야 되는데 그럼 여덟 번째, 일곱 번째, 여섯 번째, 다섯 번째, 네 번째, 세 번째, 두 번째, 첫 번째까지는 가봐야 되나? 이런 생각을 계속했어. 그러면 뭐 최대로 생각을 해보면 한 케이스당 3의 배수이냐 아니냐 가지고 최소 한 두 개 케이스는 뜯어야 되는데, 그럼 아홉 번째까지 들어오면 이게 케이스가 너무 많아지고 이 시간이 많으면 내가 일일이 다 하겠지만 어떻게 다 할까 이런 생각을 좀 했어.
근데 여기서의 포인트는 그건 것 같아, 쌤 생각에는. 어쨌든 3의 배수이냐 아니냐 가지고 지금 결정 짓는 건데, 3의 배수인 경우는 이미 120으로 찍어놓고 200 바로 나왔잖아. 근데 3의 배수 아닌 경우에는 어쨌든 요거랑 요거랑 더해서 40이 나와야 되거든. 그 말은 40에다 얘를 빼버리면 얘가 나온다는 소리잖아. 그렇게 해서 조금 찾아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금방금방 문제가 좀 풀렸던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들도 요 메커니즘을 좀 잘 이해를 해서 좀 문제에 적용을 시켜서 한번 잘 해결을 좀 해봅시다. 자, 드디어 학습지 마지막 문제입니다. 요 문제 한번 모든 항이 자연수여야 한대요. 수열 AN이. 그 다음에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서 AN 플러스 2는 직전항과 그 전항 두 개를 더하거나, 그리고 직전항과 그 전항을 두 개 더해서 2로 나눠 달래. 그런데 위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AN 플러스 1과 AN, 그러니까 직전항과 그 전항의 합이 홀수인 경우고, 그리고 밑에 거는 AN 플러스 1과 AN, 직전항과 그 전항의 합이 짝수인 경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랬을 때 첫째 항은 1일 때 여섯 번째 항이 34가 되도록 하는 모든 A2의 값의 합을 물었거든. 그러면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잘 봐. 첫째 항 A1은 여기서 첫째 항 A1은 1로 고정이지. 얘는 1로 고정이고요. 그 다음 들어오는 항은 A의 2겠죠. 그 다음은 A3, 그 다음에 A4, 그 다음에 A5, 그 다음에 A6까지 가는데 여기 여섯 번째 항이 34로 고정인 상황이겠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그러면 직전항 두 개 더 해서 짝수냐 홀수냐 가지고 얘를 만들 거고, 직전항 두 개 더해서 짝수냐 홀수냐 가지고 얘를 만들 거고, 직전항 두 개 더해서 짝수냐 홀수냐 가지고 얘를 만들 거고, 직전항 두 개를 더해서 짝수냐 홀수냐를 가지고 얘를 만들어가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야. 그러면 생각을 좀 하자. 여기 두 번째 들어오는 요 두 번째 항이지. 요 두 번째 항이 뭐일 수도 있고, 짝수일 수도 있고, 홀수일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짝수 홀수를 나눠서 짝수부터 먼저 생각을 좀 할게. 봐봐. 짝수라고 두면 얘랑 다면 2k 플러스 1이지. 그럼 2k 플러스 1은 무조건 홀수란 말이야. 그럼 문제에서 홀수인 경우에는 그냥 두 개를 더한 값을 써달래. 그럼 그 다음 들어오는 행보는 2k 플러스 1이겠죠. 그 다음에 두 개 더하면 두 번째, 세 번째 더하면 4k 플러스 1이거든. 그럼 얘는 4k는 무조건 짝수거든. 거기다 1을 더해놨으니까 얘도 무조건 홀수겠지. 따라서 여기 들어오는 것도 4k 플러스 1 그대로 들어오면 되겠다. 그 다음에 4k 플러스 1이랑 2k 플러스 1 두 개 더하면 6k 플러스 2란 말이야. 얘 같은 경우는 짝수 더하기 짝수니까 짝수여야 된단 말이야. 즉 다섯 번째 항은 짝수이기 때문에 얘를 2로 쳐줘야 돼. 그럼 결국 여기 들어오는 거는 3k 플러스 1 요렇게 들어올 거라고. 자, 근데 3k 플러스 1 같은 경우는 약간 애매한 게 뭐냐면 3k 플러스 1은 짝수일 수도 있고 홀수일 수도 있어. 얘가 정확하게 어떤 값을 가질 줄 모르거든. 그러면 여기서 케이스를 구분을 좀 해야겠네. 여섯 번째 들어오는 요 34라는 녀석은 미안해요. 요거 두 개 더해서 짝수인지 홀수인지를 따져야 되지. 그럼 두 개 더하면 7k 플러스 2거든? 근데 얘가 짝수인지 홀수인지 모르니까 여섯 번째 들어오는 형태는 7k 플러스 2거나 혹은 7k 플러스 2를 2로 나눈 요러한 형태가 들어오는 상황일 거란 말이야. 여기까지 동의하지? 그러면 얘가 뭐가 되거나 34가 되거나 혹은 얘가 34가 되는 k 값을 찾아야 되지. 그럼 써볼게요. 7k 플러스 2가 34라는 거는 2 넘어가면 7k는 32가 떨어지지. 따라서 여기서 k 값은 지금 현재 7분의 32가 나오는 상황일 거라고. 자, 그런데 k 값이 7분의 32가 돼버리면 여기가 7분의 64가 되거든. 근데 아까 문제에서 모든 항이 자연수여야 된다 했기 때문에 조건의 위배가 된다고. 애초에 말이 안 되는 상황이겠네. 자, 그럼 두 번째도 한번 봅시다. 두 번째는 뭐냐면 2분의 7k 플러스 2가 34가 돼야 되거든. 그럼 양변 2를 곱해주면 7k 플러스 2 자체가 68이 돼야 되지. 그럼 2가 넘어가 버리면 7k는 64죠. 양변 7로 쳐버리면 여기서 k 값은 7분의 64가 된단 말이야.
이해가 되지? 자, 그러면 7분의 64도 말이 안 되는 게 여기 넣어버리면 7분의 128이거든? 그러면 요거는 계산해봤자 어차피 자연수가 안 나올 거라고. 그러니까 두 번째 항이 지금 짝수인 경우에는 애초에 성립 자체가 불가능한 그런 식이란 소리야. 그러면 두 번째 들어오는 항이 홀수였다. 요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겠네. 이해가 되지? 그러면 얘네를 그대로 좀 옮겨가지고 밑에다가 한번 좀 하나 더 쓸게요. 요렇게 복사를 좀 해가지고 밑에다 씁시다. 자, 똑같은 케이스를 가지고 얘기를 나눌 건데 조금 전에는 두 번째 항을 짝수로 잡고 들어갔었단 말이야. 근데 이번에는 두 번째 여기 들어오는 애를 홀수로 잡고 가자는 거야. 그러니까 홀수니까 뭐 그냥 편의상 2k-1이라고 가정을 좀 할게. 그러면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 요거 두 개 더해버리면 2k 떨어지지. 2k 떨어지지. 근데 2k는 지금 짝수잖아. 근데 아까 위에서 짝수인 경우에는 2로 나눠달라 했거든. 그럼 2k를 2로 나누면 세 번째 들어오는 녀석은 k가 되겠다는 거네. 근데 여기서 조금 어려운 거는 k 값이 짝수일 수도 있고 홀수일 수도 있지. 아, 미안해. 역시 앞에 거 두 개 더해야 되지. 요거 두 개 더했을 때 3k-1인데 얘가 짝수일 수도 있고 홀수일 수도 있거든. 그럼 두 가지로 좀 구분을 해야 돼. 3k-1이 홀수인 경우에는 어차피 두 개 더한 값만 쓰면 되고요. 짝수인 경우에는 얘를 다시 한번 2로 나눠달라. 요렇게 두 가지 케이스가 들어오겠네. 동의가 되니?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세 번째, 네 번째 항 더하면은 세 번째, 네 번째 항 더하면은 얘 같은 경우에도 케이스가 나뉘겠네. 여기에서 4k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요거 지금 두 개 더해서 4k 마이너스 1 이거나 혹은 짝수면은 얘를 2로 쳐달라 했으니까 2분의 4k-1이거나 둘 중 하나겠지. 그 다음에 얘는 조금 늘려가지고 밑에다 쓸게요. 지금 상황 자체가 조금 이렇게 내려서 요렇게 씁시다. 여기 역시 2분의 3k-1이 들어오는데 여기서도 두 가지로 좀 구분해 줘야겠네. 짝수 홀수가 완벽하게 구분이 안 되니까 지금 k랑 2분의 3k-1이랑 두 개 더해주면은 앞에 거 k는 2분의 2k니까 여기서 들어오는 거는 2분의 통분했다 생각하면 5k-1이거나 혹은 얘를 다시 2로 나눠주면 4분의 5k-1이었다 요런 소리겠네. 이해가 되지? 자, 그러면 여기서도 또 케이스를 나눠가면은 너무 케이스가 8개가 되니까 엄청 볼 게 많거든? 근데 요렇게 좀 생각을 할게. 잘 봐. 앞에 거 두 개 더해서 홀수면은 두 개 더한 값을 바로 써야 되거든? 근데 지금 여섯 번째 항이 34인 상황이란 말이야. 그러면 요거 두 개 더해서 34가 나왔다는 거는 얘를 2로 나눠서 원래 17이 들어와야 되거든. 그러면 이거 두 개 더해서 홀수가 아니라 뭐였단 소리야? 아, 요거 두 개 더해서 짝수가 나왔단 소리지. 즉 다섯 번째 항을 절반으로 나눴을 때 누가 들어와야 돼? 아, 미안해. 네 번째 항과 다섯 번째 항을 더해서 절반으로 나눴을 때 34가 들어와야 된다는 소리야. 이해가 되지? 즉 요거 두 개를 더했을 때 그러니까 지금 요거 두 개를 더한 형태가 얘네잖아.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요 형태잖아. 요것들이 싹 다 얼마가 나와야 된다? 68이 나와야 된다. 그래야 그 다음을 2로 나눠서 34가 들어왔을 거 아니야. 왜냐면 요거 두 개 더해서 그냥 34였다면 짝수기 때문에 2로 나눠서 여기가 17이 됐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요거 두 개 더했을 때 68이고 얘를 2로 나눴을 때 34가 된다는 소리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그럼 첫 번째는 요런 거지. 첫 번째는 저기 지금 써놓은 4k-1이 68이 되는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는 밑에 들어오는 2분의 4k-1이 68이 되는 경우. 그 다음에 세 번째 밑에 들어오는 2분의 5k-1이 68이 되는 경우. 약간 자리가 모자라네요. 밑에다 좀 당겨서 쓸게요. 요걸 요렇게 내립시다. 그 다음에 마지막 케이스는 4분의 마음대로 안 되네. 마지막 케이스는 4분의 5k-1이 68인 경우. 요렇게 네 가지겠지. 요거 네 가지 가지고 k 값 찾아주면 돼. 자, 그러면 생각을 합시다. 마이너스 1 넘어갈게. 그럼 4k는 69가 나오지. 그럼 4k가 69니까
4K가 69니까. 아, 미안해, 얘들아. 요렇게 가면 안 되지. 뭐냐면, 얘랑 얘랑 더해서 68이 나와야 되잖아. 그지? 그러면, 아, 여기 식을 다 바꿔야겠네. 죄송합니다. 여기 왼쪽에 오는 요 식을 싹 다 바꿔야겠네. 천천히 쓸게. 3K-1이랑 4K-1이랑 더할 거니까 여기 7K-2 들어오지. 그 다음 3K-1이랑 2분의 4K-1 두 개 더하면 얘는 통분해버리면 2분의 6K거든? 그럼 2분의 10K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2가 올 거니까 2분의 10K-3. 그러니까 지금 요거랑 더한 상황이겠네. 그 다음에 2분의 3K-1이랑 2분의 5K-1이랑 더하면 여기서는 2분의 8K-2 들어오겠네. 그럼 약분 쳐놓을까? 얘는 4K-1인 상황이겠지. 그 다음에 거 마지막 얘랑 얘랑 더해버리면 4로 통분하면 앞에 거는 4분의 6K니까 4분의 일단 11K까지는 확정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1 계산할 거니까 뒤에 마이너스 3 들어오겠네. 지금부터 요거 네 가지만 계산하면 정답 보이겠네요. 그럼 계산합시다. 마이너스 2 넘어가면 7K 값이 70이거든. 따라서 여기서 K 값은 10 떨어지겠지. 그 다음 두 번째 케이스 양변에 2를 곱해주면 10K-3은 136이지. 그럼 마이너스 3이 넘어간다고 생각을 하면요. 10K 자체는 얼마가 되겠다. 얘는 139가 되겠다. 그럼 양변 10으로 나눠주면 K는 뭐 13.9 나올 거거든. 근데 아까 모든 항이 자연수여야 된다 했으니까 요거는 아마 버려주는 케이스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배제를 좀 하고요. 그 다음 케이스는 4K는 마이너스 1 넘어가면 69지. 역시 양변을 4로 나누면 K 값은 4분의 69. 더 이상 약분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면 모든 항이 자연수여야 되니까 얘도 위배가 될 거라고. 그 다음 네 번째는 양변에 4를 곱해주면 11K-3은요. 68 곱하기 4니까 64, 24에다가 48, 30. 그러면 얘는 272가 나오지. 여기서 마이너스 3 넘어가면 11K는 275란 말이야. 양변 11로 나누면 K 값은 275 나눠보면 얼마 나오노? 얘는 25가 떨어지겠네. 따라서 가능한 K 값은 10 또는 25인 상황이라고. 근데 문제에서 뭘 물었냐면 여기 들어오는 두 번째 항에 모든 두 번째 항에 합을 물었거든. 그럼 K 값이 10인 경우에는 2K-1이니까 19 떨어지겠고 K 값이 25인 경우에는 넣어주면 50 빼기 1이니까 49 떨어지겠지. 따라서 가능한 두 번째 항은 19 또는 49일 거라고. 근데 문제에서 뭘 물었냐면 요게 가능한 두 번째 항의 모든 값 합을 물었거든. 따라서 요거 두 개를 더하라는 거지. 그럼 최종 정답은 49랑 19를 더한 68이 요 문제의 최종 정답이 되겠다. 자, 요렇게 해서 얘들아 지금 학습지에 나와 있는 6페이지 모든 전문항의 풀이가 끝났거든. 자, 요 문제들을 쌤이 굳이 이제 영상으로 남겨준 이유는 난이도 자체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시간 날 때마다 보면서 복습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영상까지 남긴 거야. 그러니까 제발 시험 직전까지 본인이 안 되는 게 있으면, 어려운 게 있으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면서 좀 익혀서 나갑시다.